안녕하세요. 그래언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는요, 제가 이제 올해 그 1월 달부터 저희 그 아주 절친에서 꿈 모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꿈사모로 지었었고요. 이전에 저희 그 친구들 모임이 아사모라고 해서 저희 절친들 병원에서 주로 근무하고 병원을 나가서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친구, 또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제일 처음에는 어쨌든 직장에서 이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한 15년 정도 이어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이 처음에는 아사모였어요. 그랬다가 지금 올해부터 그 아사모 친구들이 한 6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는 나이들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40대 초반, 50대 초반, 그 다음에 50대 중반들의 모임이 되었어요. 친구부터 이제 그 후배들까지 해서.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도 거의 대학을 졸업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물론 결혼한 자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의 사람들의 성격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냥 이런 친구들은 비정기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만나면 언제 얼굴 한번 볼까? 그래,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서로 이제 그냥 안부, 얼굴 보고 싶다 그런 안부적인 인사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만나자, 뭘 먹고 싶니 해서 뭐 서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아서 만납니다. 만나면 대부분 모인 장소에서 바로 밥을 먹죠. 이제 밥 먹는 시간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밥을 다 먹고 그 다음 이제 커피숍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냐 인사하고 그러다 이제 나오는 순서 얘기, 가족들 얘기, 뭐 자식 얘기, 남편 얘기, 뭐 시댁 얘기, 그 다음에 뭐 어디 몸 아픈 얘기,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의 애환들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대부분 자신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신 주변에 싸고 있는 이야기들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거의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내 얘기 외의 얘기들을 전하는 거에는 사실 돌아서고 나면 되게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들고 기억에도 전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작가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저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책 쓰기를 공부했고 책을 내고 지금도 책을 쓰고 있고 또 계속 자기계발의 책을 읽고 제가 동기부여가 되듯이 제 친구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꿈찾기 코칭을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모임 이름을 아사모에서 꿈사모, 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꿈사모로 같이 변경을 하고 친구들한테 취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이런 세상이 되어서 이제부터 이 모임을 꿈사모로 한번 변경해서 해보자. 이번에는 모여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만나고 다른 날은 되게 먹는 거에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니? 이런 얘기를 해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먹는 거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요. 우리 쭉 오랜만에 쭉 보세요. 옆에서 제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늘 옆에서 제가 뽀뽀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막 립스틱이 묻고 그러는데요. 공부하고 있으면 늘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엎드려서 아주 얌전하게 늘 제 옆에 붙어있는 껌딱지랍니다. 그렇지만 귀찮게 하거나 그러는 건 오히려 제가 쭈한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쭈는 전혀 저를 귀찮게 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우스갯소리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우리 쭈는 3년이면 독서를 하지 않을까? 책을 한 권 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우리 쭈 제 옆에서 늘 지켜줘서 늘 고맙고 더 이렇게 사연이 쌓여가는 만큼 가족이 되는 그 시간만큼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하나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모여서 그날은 굉장히 간단한 아주 간단한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그 무한리필 잔치국수 집인데요. 저희 집 옆에 있어서 저도 가족들하고 자주 가고 좋아하는 곳입니다. 국수 가격이 뭐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누런 양푼이에 이렇게 양푼이 있죠? 옛날 그 알루미늄 누런 그 양은 냄비가 아니고 양푼이에 나오는데 잔치국수도 맑은 멸치 국물에다가 말아주고 그냥 맑은 거에다가 이렇게 양념장 얹어서 아주 심플하게 주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국수를 많이 처음부터 아주 많이 주세요. 먹고 나면 언제든지 리필할 수 있고 반찬은 깍두기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생고추를 줍니다. 고추를 이렇게 쌈장, 막장 같은 데 찍어 먹게 해주는데 그 맛도 또 일품이고요. 뭐 국물을 다 먹진 않지만 무한 리필 집이어도 이제 저희 그 양으로는 한 번도 리필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일단 무한 리필이라는 그 말이 되게 푸근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 주인이 계시는데 그 남자 그 사장님인 것 같은데 그분은 저 몇 년을 지금 여기서 10년 정도를 모아온 것 같은데 되게 그 국수집에 어울리지 않는 젊은 분이세요, 의외로. 그런데 가면 항상 늘 날마다 어떤 시간에, 뭐 제가 직장이니까 대부분 저녁에 가긴 하겠지만, 늘 계시고, 같은 표정으로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늘 성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성실하기 때문에 저분은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거기서 모여서 간단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한 2, 30분 정도 간단히 인사를 하면서 밥을 먹고 요즘은 카페에 가면 카페 스터디룸이 따로 다 있어요. 이제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저희가 스터디룸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고 출발해서 예약을 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노트북 꼽을 수 있는 거 화이트보드에 뭐 이렇게 마커 펜 같은 것도 다 있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끼리 딱 이렇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뭐 이야기도 나누고 자료도 볼 수 있고 하는 요즘 그런 이제 컨퍼런스 룸처럼 생긴 그런 스터디 룸이 따로 다 있어서 단체 룸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이용해서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으로 했지만 이런 계기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내 꿈을 잃는 순간부터 내가 많이 허무해졌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왔고 다시 내가 일어서는 계기에서 물론 독서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런 과정에서 내 꿈을 찾게 되면서 내가 다시 행복해졌고 그 행복이 참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미 온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올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런 꿈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다라고 말문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소개해준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준비해간 노트북으로 동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 100만 그걸 보면서 이제 일단 누구나 사실은 돈에 대한 내용 내가 노후가 될수록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좀 풍요롭고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 저희가 이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경제적인 부분이 50%는 넘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일도 있어야 되고 일도 있어야 되는 자아 성취감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젊었을 때 육아할 때는 제 생각에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면 직장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거의 뭐 100%가 경제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뭐 집에서 전업주부로 놀고 있다면 정말 어디 필요한 곳이나 이런 곳이 제가 쓰여질 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찾았겠지만 지금도 사실 70, 80% 이상의 이유는 경제적인 거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왜 꿈을 가져야 되는지, 꿈속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백만장자 쉽게 되는 법이라는 트레이시의 그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고안한 대로 우리 꿈을 한번 적어보자. 제가 그 전에 이제 꿈을 한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오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친구들이나 반응이 제가 한 5년 전에 했던 그 내용처럼 똑같았어요. 내 꿈이 뭔지 모르겠다. 내 꿈이 있는 거는 같은데 벌써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두세 가지 이상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그럼 그냥 와라. 그리고는 이제 그 동영상을 틀고 나서 다시 종이를 나눠주면서 제가 거기에 10가지의 큰 제목을 내 꿈을 적고 이제 2019년 드림리스트라는 쪽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 꿈을 적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 꿈사모들의 반응, 그 다음에 그 유튜브를 듣고 난 반응들에 대해서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켰어요.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의 반응, 후배 그 꿈사모 모임의 반응들이 다 달랐어요. 어느 친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아무 순수한 친구 사이로 이제 서로 스트레스도 없이 아주 가볍게 만나서 가볍게 인사하고 이제 가족 안부 묻고 그런 친구에서 이게 갑자기 무슨 동호회 같은 느낌이 들면서 좀 부담스러웠다. 이제 꿈 모임을 해오라 그러고 과제를 해오라 그러고 그런 모임이 좀 부담스러웠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는 것 자체가 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저런 경제적인 부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약간은 부담스러웠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 하나는 자기는 아직 막내가 이제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리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고 또 시아버님이 요새 이제 좀 중병이 걸리셔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아직 자기 꿈이나 자기한테 집중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자기는 이런 아주 평범하게 그냥 와서 위로받고 또 그냥 편하게 왔다 가는 모임이 아니고 이런 뭔가의 뭐 동호회 성향이 가능한 이런 모임이라면 자기는 이런 모임을 좀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또 나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 내 꿈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것인지 이런 전혀 생각 없이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느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다른 친구는 자기는 그게 꿈을 찾는 과정인지 모르지만 벌려놓은 게 되게 많았다. 뭐 취미 활동한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가죽 공예도 하고 합창도 하고 또 뭐 명리학도 들으러 가고 뭐 자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딱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거를 못 찾아서 아직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들려줬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내가 뭐 7, 8년 전 그때부터 뭔가 이제 뭔가 신호가 왔을 때 내 꿈을 찾으려고 했지만 내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연해서 몇 줄 썼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끈앞풀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너무 막연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가족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나 자신의 우울증도 심해지면서 큰 쓰나미가 몰려왔고 큰 일생일대 지진을 겪었다. 그걸 겪고 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엄청나게 지진에서 흔들리면서 내 삶을
잡고자 낭떠러지에 가서야 그때서야 떨어지지 않으려고 잡아 올린 게 그때 보니까 내 꿈이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꿈을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런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꿈을 찾고 여러분에게 맞는 꿈을 찾게 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나 하나의 머리보다 이렇게 6명 또 이제 여기에서 또 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보자. 너무 오늘 사는 얘기, 내일 먹은 얘기, 애들 얘기만 하지 말고 꿈에 관한 얘기라면 내 얘기를 들려줘도 좋고 누구의 꿈 얘기를 들려줘도 좋고 자기가 꿈에 관한 얘기, 내 꿈을 찾는 작은 얘기 이런 걸 했는데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이 길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이 길에서는 이게 더 좋더라. 이런 꿈 얘기, 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거니까 좌충우돌 중간에 가다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간 만큼 우리는 성공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부딪혀 보자 라고 오늘 뗐습니다. 그 첫 번째 모임이 지난주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는 제가 잘 전달은 했는데요. 이제 그 리스트를 주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사실 주부들은 그런 모임에서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텀을 주면 너무 텀이 길어져서 사람이 많이 느슨해져요. 너무 촉박하면 기한이 촉박해서 스트레스로 받지만 또 너무 시간이 느슨하면 사람이 그 느슨한 그 리밋이 없다면 이렇게 마음껏 늘어져서 거기에 대한 또 그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날 때는 그 리스트는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때는 이제 그 친구 한 명 중에 이제 오랫동안 자기 과정을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을 6년 이상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졸업기념으로 인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친구의 인도 여행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친구도 지금 자기가 박사 과정까지 끝냈지만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자기 길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인도를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친구가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인도라는 낯선 곳에 가서 여행의 탐험기라고 하면 지가 여행기를 들려주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내가 놓쳤지만 우리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번에는 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우리에게 발표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컨텐츠가 쌓여가면서 우리의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사무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어느 때는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삐걱거리도 하고 다시 뭐 모임이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또 나가는 아픔 이런 것도 겪겠지만 저는 저의 중심을 잡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그런 생각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좋은 모양새가 되는 꿈사무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으려고 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어떤 것이 보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보려고 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엮이고 시작하는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좋은 옷을 입고
서로 좋은 사람들과 꿈동무, 꿈친구들을 만나고 시작하는 꿈사모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꿈사모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은 또 뭐 녹화를 한다든지 좋은 내용들은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나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물론 내 스스로 내 꿈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고, 내 꿈을 내가 찾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인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도 있지만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누군가 내 옆에서 내 꿈을 지지해주고 나도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켜볼 수 있다면 그 꿈을 이뤄가는데 훨씬 힘들지 않고 또 즐거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꿈사모 모임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그래 언니가 제안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끌어가는 꿈모임, 꿈사모에 대해서 첫 모임을 한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안녕, 꿈 이루는 하루 되세요. 안녕.